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부자들은 알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는 투자의 7가지 절대 규칙. 과연 무엇일까요? 부자들의 투자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 7가지 규칙을 아는 것이 웬만한 경제서적 수십 권을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투자의 첫 번째 규칙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소득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3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일자리나 특정 형태의 노동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투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 뮤추얼 펀드 같은 금융자산에서 비롯되는 소득입니다. 비활성 소득은 대개 부동산에서 발생합니다. 특허나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얻는 로열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활성 소득의 80%는 부동산에서 비롯됩니다. 근로소득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열심이지만 그런 식으로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투자소득과 비활성 소득을 노리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투자의 두 번째 기본 규칙은 근로소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투자소득이나 비활성 소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상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보다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투자소득이나 비활성 소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자는 아주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한다.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해서 추가 수당을 받아야겠다. 일을 열심히 해서 진급을 하자와 같은 생각이요. 이건 근로소득만 늘리는 결과니까요. 판단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투자의 세 번째 규칙은 근로소득을 투자소득이나 비활성 소득으로 잘 전환할 수 있는 안전상품을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투자를 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투자를 했다고 해서 항상 돈을 버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했을 때의 문제점은 그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상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품이 자산이 될지 빚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투자의 네 번째 규칙은 투자자 자신이 자산이나 부채가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진짜로 위험한 것은 투자자 자신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부동산, 즉 돈을 많이 벌어주는 부동산을 구입하고도 몇 년도 안 돼 가격이 곤두박질 쳐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사서 모두 다 돈을 벌었나요? 부자가 되었을까요? 부동산 호황을 겪은 최근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2008년에 강남 아파트가 어땠을까요? 서울 아파트 사면 무조건 올랐나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아파트는 기나긴 하락장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강북 아파트들은 더 심했죠.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언제, 어떻게 투자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떨어지는 아파트 이야기 들으면 어떠신가요?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걸 보면 사람들은 투자가 위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자자 자신인데 말이죠. 투자의 다섯 번째 기본 규칙은 진짜 투자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짜 투자자는
무엇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남 아파트가 5천만 원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샀으면 지금 50억인데 말이야. 테슬라 주식이 20불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샀어야 했는데 아쉽네. 비트코인이 50만 원일 때가 있었는데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투자는 대부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주식 거래는 몇 달, 부동산의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기회의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의 창문이 얼마나 오랫동안 열려 있든 충분한 실력과 경험 혹은 여분의 현금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좋은 기회는 곧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주식 강의를 들어야 하고 부동산 모임에 참석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경험도 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두뇌를 훈련시켜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고 좋은 투자가 나타났을 때 준비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소식은 요즘에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미리 내가 참가할 종목을 정하고 플레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돈이 부족하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실은 세상에 돈이 풍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래나 시기를 놓치고 너무 오랫동안 거기 집착하거나 지금 직면한 기회가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력을 갖추고 경험을 쌓으면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좋은 투자 기회를 보고도 투자를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끔찍한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린 나머지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예측대로 시장이 돌아가지도 않는데 말이죠. 시장은 변화무쌍해서 예측을 하는 순간 그 예측과 어긋나게 흘러갑니다. 투자는 심리 게임이니까요. 좋은 투자자가 되는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항상 수익을 낼 수 있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뛰어난 투자자들은 시장이 오를 때가 아니라 하락할 때 더 많은 돈을 법니다. 투자의 여섯 번째 규칙은 준비되어 있을 때 돈이 당신을 찾아오거나 당신이 돈을 찾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실력과 경험이 있다는 의미이고 그런 상태에서 좋은 거래를 발견하면 돈이 찾아오거나 돈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알게 됩니다. 좋은 거래는 사람들의 욕심을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거래를 발견하면 거기에는 되게 높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자체가 나쁘고 높은 보상을 보증할 수 없다면 현금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좋은 거래에 돈이 끌려오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건 좋은 거래가 현금을 끌어오지 못했다기보다는 거래를 통제하는 사람이 돈을 끌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부동산의 입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주식에서는 좋은 회사, 좋은 주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주식이든 성공의 열쇠는 항상 사람입니다. 저는 좋은 주식에 투자하고도 좋은 부동산에 투자하고도 너무나 좋은 사업을 하고도 손해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맡은 사람이 실력과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규칙은 위험과 보상을 평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입니다.
가령 당신에게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와서 3천만 원을 자기에게 투자해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좋은 투자일까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실 겁니다. 친구니 다시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친구가 온라인 쇼핑몰에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잘 될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근데 가정을 바꿔서 그 친구가 이미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10여 년 일을 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해본 적도 있으며, 제품 납품부터 운영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러고선 3천만 원으로 회사 전체 지분의 10%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럼 흥미가 생길까요? 아마 후자가 더 나은 투자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위험과 보상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위험과 보상을 평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참고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투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왕도는 있습니다. 이 규칙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정리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투자, 부자가 되는 투자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